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이렇게. 네, 한국방탈출연구회 체이스밤이고, 안녕하세요. 한국방탈출연구에서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은 제이씨라고 합니다. 지금 초대 손님으로 지금 한국방탈출계 거장이죠. 네.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 과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탈출 몇 번 해본 과자 먹는 벌레입니다. 과장님 소개 끝났나요, 근데? 네, 끝났고, 여기 이게 도리미. 갑자기 왜 고양이를? Take a look at my cat. 아, 고양이, 도리미. 네, 도리미 고양이를- 안녕. 도리미 안녕. 아, 귀여워. 아유, 도리미 귀여워. 되게 무근본 방송이네. 너무 귀여워. 아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가장 어려운 테마. 한국 방탈출 시리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들을 이제 선정해서 모셨는데, 일단은 기준이 좀 있죠? 네,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준은 그 첫 번째로 코로리 방탈출이라는 이제 방탈출 매니아들의 평점이 모인 사이트에서 평점이 정말 괜찮은 테마, 그 중에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가받는 테마 64개를 뽑아온 것이고요. 어떤 게 더 적당히 어려웠는지. 여기서 적당이라는 말은 그냥 한 문제 정도,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래 걸렸다. 그거하고 뭐 10문제가 그 대체로 어려웠다가 있으면은 이제 후자 쪽이 조금 더 어렵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로 무엇이 더 어려웠는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출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챌린지 테마는 그렇게 탈출 기준이 어려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느껴봤을 때, 테마의 컨텐츠를 모두 다 체감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컨텐츠를 모두 다 체감하는 게 어떤 게 더 어려운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테마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64개니까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그 과장님 혹시 보이십니까? 네네. 네, 지금 부평 넥스트 에디션의 디스맨하고 이제 그 건대 넥스트 에디션의 동아나라 수비대 이렇게 두 테마가 있는데 두 테마의 결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디스맨 이제 오리지널 기준이라고 쳤을 때, 네. 디스맨은 약간 그 분량도 꽤 있는데다가 한 문제 한 문제가 약간 쉽진 않아요.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또 쉽지는 않은 약간 그런 타입이고, 동수대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양으로 승부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건 난이도를 난이도는 치면은 논란이 동수대가 없을 좀 것 같은데. 많이 낮죠. 그쵸. 이거는 별로 그렇게 고민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상형 월드컵이 현재 기준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디스맨의 디폴트가 뭐냐면 가이드가 추가된 버전입니다. 지금 네. 현재 기준이다. 네, 현재 기준이면은 가이드가 추가된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장에 오리지널을 오리지널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이드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동수대가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오리지널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오리지널 기준으로 디스맨을 요청을 했을 때 디스맨이 더 어렵다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네. 이거 가이드 추가 버전 기준으로 하면 디스맨 지금 여기 64강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예, 뭐,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오리지널 기준으로 넣은 거예요. 네. 가이드 그럼- 추가 버전 하면 여기에 애초에 있어서도 안 돼. 그럼 여기 디스맨 밑에 오리지널로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예. 디스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스맨하고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저희가 뭐 이렇게 말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조금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대1이면 딱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여기 비밀의 하원의 문제작이죠. 네. 문제자? 문제가 많다. 문제방이죠. 네, 문제. 문제방 아임모스라는 테마랑 이제 그 마스터키 천안인가요? 천안. 네. 천안 마스터키 하루살이. 네, 이 테마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박린이라는 걸 증명해 버렸죠. 아임모스를 안 해봐서 모르죠. 아임모스를 아직 안 해보셨구나. 제가 써보셨나요? 너무 네. 박린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이모스가 굉장히 최신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인물들을 위한 기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많이 난해할 수 있는데 한두 번 맞닥뜨리다 보면은 이 문제 그 풀이를 쓰는 문제잖아 라고
쉽게 체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들 아이모스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몇몇 킬링 문제를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큰 편이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어떤 컨텐츠를 체감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모스를 조금 더 어렵게 평가합니다. 아, 확실히 그래도 아이모스가 문제방이라는 컨셉으로 딱 하고 나왔으니까 조금 더 문제에 포커싱이 더 될 수밖에 없고, 하려살이는 사실 문제방은 아니고 스토리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에 매우 큰 중심을 둔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모스를 해보신 분이 한번 선택을 믿겠습니다. 저는 아이모스. 그 다음은 어, 이웃집 토터러와 이제 알더 픽서인데 그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알더 픽서를 했나? 했겠지? 오 마이 갓. 네, 잠시만. 기억이 안 났나? 알더 했는데 픽서 기억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오, 안한 것 같다. 어떻게 그 이웃집 토터러는 난이도가 이제 그 방탈출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예. 문제를 푸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찰을 하는 것도 있고, 이웃집 토터러는 이제 수색이라는 영역에서 난이도가 최상인 테마이고, 그렇죠. 알더 픽서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확실히 어려운 테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저는 일단 둘 다 했고요. 요즘에 알더 픽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9이 추구하는 문제로 전개를 굴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문제 비중이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테마지만,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수색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테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약간 부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마의 모든 걸 체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웃집 토토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문제 대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알더픽스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정말 최소화되어 있는 스타일이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알더픽스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웃집 토터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의 비중보다는 이제 수색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운 테마, 무엇이 더 어렵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문제 포커싱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 빼고는 다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테마의 컨텐츠라고 했는데 그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 사실 그렇죠. 이게 해나가면서 정하면 되는데, 수색도 문제 일부분이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그러니까 모든 수색을 다 하는 거는 어렵죠. 다 하진 못하지만 힌트를 몇 개 썼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색이 그렇게 어렵나? 하면은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그 한두 개 정도 빼먹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기준 세우기가 어려운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컨텐츠를 설명할 때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한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 길만 뚫고 나가야 되는 알더픽서 같은 경우에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높죠. 네, 이쪽 저는 이제 알더픽서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박린이 과장님은 빨리 알더픽스 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박린이한테 알더 픽서가 어렵고 고인물들한테는 포트라가 더 어렵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박린이 고인물 공평한 테마라. 그치. 공평하게 딱 그게 네. 될 수 있죠. 다음 테마는 김포 제로월드 탈옥이라는 테마와 곧 없어질 수 있는 테마인 연애 편지입니다. 네이버 오프라인 웹툰 체험과 이제 폐업을 하면서 이제 연애 편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강남권에서 거의 최고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 상태고, 탈옥 같은 경우에는 김포 제로월드에 있는 테마인데, 이 테마도 제로월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장님 둘 다 해보셨죠? 네, 그렇죠. 저는 어떠십니까? 탈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둘 다 막 절대 못 풀 만한 뭐 절대 허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클리어의 난이도나 노인트의 난이도나 비슷하다고 보면, 연애 편지는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 라인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테마의 분량에 대한 짐작이 좀 돼요. 그쵸. 네, 분량에 대한 짐작이 좀 되는데, 탈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약간 좀 더 시간 배분이나 어떤 이런 거에 더 어려워서 약간 불의의 일격을 맞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한쪽은 이제 유추가 가능한데 한쪽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네, 경우에도 그냥 연애 편지는 하니까. 그래도 한 뭐 10분, 20분 남기고 탈출을 했는데, 노인트로 탈출했는데 탈옥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타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보다도 문제 외적인 요소에서 시간이 되게 끌리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비교하면은 연애 편지는 굉장히 문제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되게 간단 명료해요. 사실 저는 둘 다 실패해가지고 어떤 게 더 처참했습니까? 처참한 건 사실 탈옥이었죠. 왜냐면은 둘 다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야. 아, 둘 다 거의 뭐 이거 변명을 한 게 아니고요. 둘 다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랑 갔는데 탈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조금 넘기고 실패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탈옥의 이제 특수 이제 그럴 수 부조상이라던가 혹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옥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제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탈옥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걸로만 했을 때는 확실히 탈옥이 더 어렵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일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채색 인간하고 죽제바 결이 아, 굉장히 다른 두 테마네요. 네, 그러네. 완전 진짜 난이도의 종류가 아예 다른데. 건데솔버 2호점의 무채색 인간이랑 서울 이스케이프룸 1호점의 죽음을 부르는 제지바 이렇게인데 야, 저는 재즈바 고르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테마끼리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진 잘 모르겠는데 채색 인간을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죽제발을 어려웠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죽제발을 이제 호로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죽제발을 정말 너무 좋았어 하시는 분은 이제 너무 그냥 좋았다 하는데 죽제발을 좀 불호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딱 그 지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축제발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살짝 얘기했었거든요.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고 매니아들한테도 좀 공평하기 어렵다. 공평하기 어렵지. 둘 다 공평하기 어려웁니다. 맞아. 근데 그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방탈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방 이하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무채색 인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일단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도 많고. 새로운 문제 스타일도 되게 음, 그래가지고 솔버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라고 하는 그 무채색 인간이 좀 더 어렵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리엘로 축제바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포지션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쩌- 전체를 좀 소수이냐. 생각하고 전체 파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 어차피 이제 그렇기 위해서 세 명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테마는 후견 디어 마르시, 건대 솔버의 또 디어 마르시하고 와, 그리고 이상해. 건대 머더파커의 동창회. 저는 동창회 한 표를 넣겠습니다. 바로 바로 동창에. 바로 동창회.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었던 그거와 좀 비슷한데 아까 이웃집 토토로가 나왔잖아요. 이웃집 토토로는 일단은 밀어붙일 수가 있어. 인원수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 근데 동창회는 인원수가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인원이 모두가 잘해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가지고 3대3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봤을 때 동창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잘하는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수월하게 풀린다. 반면에 디어마르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적어도 풀 수는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창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매우 합리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마르시하고 동창회의 기록이 엇비슷하거든요. 네, 엇비슷하고 둘 다 아마 3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디어 마르시를 갔을 때 그 파티의 방수와 동창회를 갔을 때의 파티의 방수가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이 비슷했어요. 200방 때 했을 동창회가 때랑 더 1000방 때 어렵습니다. 했을 때랑 네, 동창회가 더 어렵습니다. 디어 마르시를 갔을 때는 방탈수 합이 한 500, 6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네, 근데 동창회를 갔을 때는 방탈수 합이 약 한 5,000 정도 됐었다. 바로 9배 동창회 정도네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무슨 거예요? 500방과 5,000방의 차이 정도 된다. 근데 저 이론은 그냥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례에 다. 아니죠. 근데 그거잖아요. 기록이 비슷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같은 멤버로 갔는데. 네, 방수가 500에 다른데. 갔을 때의 기록과 5,000에 갔을 때 기록이 비슷하다는 거는
제가 방탈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동안 하나도 발전이 없었거나 그게 아니면 테마가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쵸. 거죠. 다음 이제 호텔 레토와 사라진 그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테마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 나온 시점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매치업인 것 같네요 이거. 약간 네, 되게 잘 붙었네요. 일단은 둘 다 한 매장 한 테마죠. 그죠? 근데 이게 시기가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두 이제 테마 사이에. 이거는 약간 그 한 테마 매장의 시작과 약간 그 맞아. 동결자의 느낌. 이게 딱 사라진 그녀가 사실 한 매장 한 테마의 시작이었잖아요. 가장 첫 번째 테마 아닐까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딱히 한 매장 한 테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집 탈출. 제이씨님 골라보시죠. 먼저 저- 고르시죠. 맨날 맨 마지막에 딴 거 고르니까. 그니까 아, 저는 이제 사라진 그녀. 사근요? 네. 이유는 왜죠? 근데 제가 실패해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실패하긴 했는데요. 사라진 그녀 같은 경우에는 호텔 레토도 사실 가이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적죠. 많진 않아요. 음. 그런데 사라진 그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레토를 거의 능가할 정도로 가이드가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사실 딴 데로 새지 않고 좀 이렇게 타고 나가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레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즐길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사라진 그녀 같은 경우에는 구경할 거리는 꽤 많지만은 그 16년도 당시 비트포비아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알싸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정서로 녹아있는 테마라서 게다가 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문제의 하나하나의 난이도라거나 그런 거는 아마 호텔 레터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의 가짓수도 엇비슷할 것 같은데 호텔 레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사란지 그녀에는 맥거핀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정제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쓰는 거다라는 게 비교적 빠르게 유추가 될 수 있지만은 가이드가 없음에도 근데 사라진 그녀는 가이드가 없는데 맥거핀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갖다 써야 되는지 그게 진짜 부족해요. 그게 진짜 어려워.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토도 그렇고 사라진 그녀도 그렇고 가이드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레토는 어찌 보면 약간 그런 가이드가 필요가 없는 테마고 필요가 없는 거라. 사라진 그녀는 그냥 없는 테마 가이드가 그냥 가이드가 없어도 충분히 가이드를 주는 정말 그 신라 같은 가이드를 남겨두는 되게 계산된 무브였다면은 사라진 그녀는 계산되지 않았죠. 네, 그쵸. 진짜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호텔레토는 약간 테마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봤을 때 이 요소가 이거는 단서다. 이거는 아니다가 구분이 돼요. 지금 쓰는 단서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이건 나중에라도 쓴다. 이건 단서다. 이거는 아니다가 되는데 사라진 그녀 같은 경우는 이걸 진짜 쓰기는 쓰는지 앞으로 영원히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쓸 수도 있고 약간 전혀 약간 그 짐작이 안 되는 그런 게 맞아요. 있어서 진짜 고생하면서 했어요. 되게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긴 한데 사그녀 진짜 제가 힌트 3개 쓰고 딱 1초 남기고 탈출했거든요, 이거. 마지막 답 입력하면서 뒤돌아서 시계 보면서 4, 3, 2 띠디링 하고 딱 끝났거든요.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딱 1초 남겼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와 그때 마지막에 그 시간 막 후달리면서 막 빨리 힌트 써 몰라 막 하면서 막 했던 그때 생각하면은 이거는 난이도로 보면 사그녀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3대 0으로 사근역 가겠습니다. 사라진 이제 곧 없어지는데.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카데미 마스터 제이로. 건대 넥스트 에디션의 방탈출 아카데미하고 이제 대구 황금 열쇠의 제이로. 그 방탈출 아카데미는 마스터 버전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가이드도 좀 더 부족하고. 이거는 그냥 하드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가이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하드랑 마스터는 이제 노인트 힌트. 네, 노인트 힌트의 차이가 있고요. 기초 버전이랑 하드 버전이랑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드랑 마스터 사실상 테마 난이도는 똑같은 거죠. 그냥 힌트를 못 쓸 뿐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이롤 안에서 이거를 쉽사리 결정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방탈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컨텐츠 볼륨에서 봤을 때 이웃집 토토로와는 완전히 다른 컨텐츠다. 완전히 다른 컨텐츠고 이거를 좀 더 난이도로 치환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도전 욕구도 있고요. 그 문제의 특성에서 그냥 방탈출의 문제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이제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저는 뭐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 같은 이거 좀 어렵다. 그 제이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볼륨도 되게 크고 방탈출 아카데미의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이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고 느껴지고 다채로운 것도 제이로가 좀 더 문제 약간 유형이 좀 더 다채로웠다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제가 제이로를 테스터로 해서 사실 음, 그 정식 오픈했을 때 어떤 버전이 됐는지를 잘 짐작은 못 하겠는데 제이로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 수정하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게 그 제가 했었을 때 이제 뭔가 크게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고 느낀 부분은 좀 그 없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건 있었어요. 제이로 같은 경우에는 장치 활용이 좀 더 되게 많잖아요. 장치 활용이 좀 더 많은데 그 장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그래요? 방탈출 아카데미는 그냥 문제에 딱 나와서 그냥 거기 집중하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외적으로는 방탈출 아카데미보다 제이로가 더 어렵지만 문제 자체는 방탈출 아카데미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제이로는 사실 약간 초반부에 좀 생소한 진행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시간도 음, 많이 주고. 구성 자체는 어렵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방학 아카데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포인트 9 이 비포의 주인 없는 낡은 서점하고 그리고 저기 인계점 사인 인계점의 게이트. 이거 과장님 안 하셨겠죠? 과장님. 네네. 네. 게이트도 그 너프 전이랑 후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쵸. 지금 버전이라고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 버전은 네, 지금 그래서 못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버전을 몰라요. 지금 버전 알아요? 저는 그 말하시는 그 지금 버전으로 한 것 같아요. 음, 네. 개인적으로는 준학선은 어렵게 하려는 마음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어렵게 만들려는 마음이 크게 없는데 어려워지. 게이트는 어렵게 하고 싶은 문제, 그러니까 어렵게 잘 내고 싶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소신 발언을 조금 해도 되나? 네네. 게이트는 개인적으로 약간 치사한 문제가 좀 있었어. 아, 개인적으로 난 치사해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성 자체도 그렇고, 문제 자체들도 사실 되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뭔가 준학서랑 좀 약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쵸. 시간을 프리미엄이죠.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만약에 둘 다 이제 노인트를 가정하고 둘 다 이제 굉장히 옹고집스러운 그런 문제 집중형 이제 테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게이트가 좀 더 어려운. 동의합니다. 준학선은 전안 해봤는데 일단 동의합니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 결정이에요. 예. 뭐 주닥서는 근데 진짜로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막 엄청 꼬았다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럼 게이트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심엄마하고 시프트인데 시프트는 일산에 있는 그 6시간짜리 테마이고 시간이 멈춘 마을은 이제 그 포인트 9에 있는 테마인데 야, 이거는 비교가 조금 애매하다.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그 시프트의 상대 약간 좀 미안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6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심엄마가 난이도로 약간 비비기가 어렵죠. 인정합니다. 많이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 이것도 시프트도 테스터로 했던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네, 거의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테마들하고 다 해도 시프트가 다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탈출을 하다가 말고 자 뭐 좀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그 근원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프트는 6시간을 거의 풀로 채우는 테마이기 때문에 문제로 풀로 채우는 테마이기 때문에 시프트 올라가겠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이견 있나요? 아니요,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시엄마 같은 경우는 60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프트. 네.
어? 죄송합니다. 방송 심원말에 이제 시프트로.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그 네. 시몬만은 시프트예요. 시몬만은 시몬만 시프트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시프트가 된 마을입니다. 아니, 네, 클릭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네. 아 혹시 제이- 오리지널이 데이에 좀 제이씨를 뭔가 욕해주세요. 악감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이씨를 욕해주세요. 네, 다시 넘어가서 이제 건대래 잠실 마스터키 이스케이프 플랜이랑 종각 셜록이죠? 네. 종각 셜록의 죽음의 신. 이제 대전에도 나오는. 일단 대전을 제가 마침 오늘 갔다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대전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버전보다는 쉬워요. 네, 원래 버전보다는 쉽고 공간적으로 또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 종각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밀도 있게 너무 빽빽하게 차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좀 너무 많이 너프가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대전 거랑 비교하기보다는 저기 종각 종각 거랑 걸로.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케이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죽음의 신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렵다.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그러니까 구조상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족신 쪽이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둘이서 한다. 그러면은 이스케이프 플랜하고 죽음의 신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막 3명, 4명, 5명, 6명, 10명이 된다. 이러면은 죽음의 신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플랜보다. 사람에 이거는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다. 되게 미묘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그 킹시국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죽음의 신을 최선을 다한 상대로서 승부하려면은 인원을 맞춰서 갈 수 있다. 늘려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스케이프 플랜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이스케이프 플랜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여기 이스케이프 플랜에서 약간 그 방탈 역사의 길이남을 가장 멍청하게 힌트 쓰기 약간 우승할 자신 있는 힌트를 썼었죠. 자물쇠를 풀고 그 자물쇠가 잠그고 있는 서랍을 안 열어서 힌트를 썼죠. 아 그러면은 난이도가 좀 보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걸로 이틀을 썼다면. 아, 그러니까 그거 힌트를 써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네,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죽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전혀 뭐 진짜요? 막힐 만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미스케이프 플랜 같은 경우는 문제 구성 자체가 좀 다채롭게 하려는 죽음의 신에 비하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죽음의 신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단조로운 그러니까 흐름을 탈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좀 그러면 두 분 의견은 이스케이프 플랜? 네, 아, 저는 그쪽. 참고로 저는 죽신 안 아, 했어요. 두 네. 분이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이스케이프 플랜 자체는 되게 딱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 테마 탈출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스토리 따윈 없잖아요. 너 나가 탈출해 문제 주고 탈출해 봐. 딱 이런 뉘앙스의 테마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스케이프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케이프 플랜으로 사실 이게 지금 좀 비등비등한데 비슷비슷해요 사실. 네, 아까 전에 말한 인원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스케이프 플랜으로 가는 걸로 하고 소우 0kg 소우 0kg는 지금 이제 리뉴얼된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시마 좋아요. 하시마 하지 마요. 이거 되게 미묘하네요. 전 진짜 하지마가 정말 그 역대급으로 어려운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아, 물론 이제 약간 뭐 매장, 그 어메이지드 매장 특성상 뭐 선가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하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테마의 일부라고 고려를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진짜 좀 방탈 짬이 많이 안 된 사람 하시마에다가 던져놓으면 진짜 안에서 울걸요? 그러니까 그 어메이지드의 스타일이 약간 좀 가이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을 이거 뭐 펜을 뽑았으면은 연필에 그 종이에다 써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게 좀 많은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1호점에서 원래 그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 국내 최고의 탈옥 테마로 유명했던 프리즈너가 있었고 프리즈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안 받았지만 가본 사람들은 다들 혀를 내두르며 엉엉 울었다는 룸 510이 있는데 물론 테마의 완성도나 이런 건 2호점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약간 이잡이 더 프리즈너의 비유가 된다면 하시마가 룸 510의 비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막막해요.
물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면 어찌어찌 진행이 되고 막 허닥허닥 풀리기는 하는데 진짜 막막해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약간 멘탈 데미지가 계속 들어와.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 하시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약간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소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 구조적인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 세 명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부분. 그런 게 알려져 있지만은, 익숙하지 않을수록 어려워지는 건 이제 소우 같은 게.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만약에 어메이즈 스타일, 생각해보니까 네, 어메이즈드 스타일에 조금 더 익숙한 경우가 있으면 하시마를 좀 더 이제 유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사실 고인물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테마는 하시마 같고요. 고인물들이 반면에 이제 좀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테마는 소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방맹이들은 소우에 던져놔도 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하시마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소우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게 요구가 되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탈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마는 빠지는 사람이 있건 없던 간에 그냥 어렵다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게 사고가 빠른 사람일수록 좀 더 하시마를 좀 유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고민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우 쪽에 기울었어요. 과장님이 하시마를 뭐냐의 차이일 것 같긴 해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할까요? 일단 한 분은 하시마고 한 분은 이제 소우신데 그러니까 제이씨님이 확실하게 소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우로 넘어가시죠. 저는 약간 생각해보니까 꼭 하시마일 것까지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한 6대4 이런 느낌이니까 소우로 고르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냥 제가 소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다. 네. 근데 하시마는 어떤 정말 잘 맞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탁 풀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박린이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메이지드에서는 저도 1.4 대 그런 부분 약간 공감하는 바인데. 1.4 대 0.6으로 소우로 가시죠. 가시죠. 그 다음은 열쇠공 이중생활이랑 코타가 나왔네요.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 홍대 그레이트 이스케이프에 코리안 타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남 포인트 9에 열쇠공의 이중생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안 타임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열쇠공 이중생활을 성공하고 코리안 타임은 실패했습니다. 저도 코리안 타임 실패했어요. 뭔가 겸손해지게 됐네요. 이게 계속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했고. 내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코타를 저는 고르고 싶습니다. 코타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저는 약간 코타도 왜 이렇게 테스터 저 몇 번 안 했는데 테스터 테마가 엄청 나오네요. 하여튼 테스터를 했는데 그래서 훨씬 좀 더 그 테마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가장 든든한 파트너와 가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이게 이걸까요? 하고 있고 막 도대체 뭐지? 하고 있으면은 막 갑자기 제작자가 다급히 들어와가지고 장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장치 오르다라는 가정이 한번 들어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네,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타임 넣겠습니다. 네. 나수 여기 있죠? 네. 자, 이거는 저희가 이게 넣다 보니까 테마가 하나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전승을 하나 넣어서 부전승하고 헬프의 대결로 헬프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바로 넘어가자면 통제구역이랑 타짜는 이제 그 서이룸 강남 2호점에 있고 통제구역은 노원 마스터키에 있죠. 과장님 하셨나요? 아니요, 통제구역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거는 닭 통제구역이다. 닭 통제구역이요? 진짜? 타짜도 되게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어려운데. 타짜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 특유의 그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라고 하면은 거의 테마가 진짜 너무 말렸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데 그 통상적인 기준의 난이도의 방탈출로 봤을 때 통제구역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타짜에서 약간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설명해주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은 너무 즐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무 즐겁게 하지 말라. 실패하니까. 저는 너무 즐겁게 하다가 실패했어요. 내가 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까먹어 버렸어.
네, 그런 이제 난이도가 있지만 정말 그런 절제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통제구역 어렵다면 통제구역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통제구역이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는 좀 얘기해. 아, 그래, 오케이. 제 생각에는요. 아까 말했던 인원 커버. 타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타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통제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워지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아, 그러니까 선을 제가- 탔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혼방을 했는데, 혼방을 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직접 이제 마주보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답을 넣어보면서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이 좀 있을 법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자마자 통제구역의 악몽이 떠올라서 딱 통제구역. 제이씨님 혹시 타짜 혼방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그 혼방 대 혼방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타짜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네. 타짜를 홍방인에도 성공했다? 신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진짜 타짜면 가능하겠다. 되게 애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거든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통제구역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둘 다 해본 사람은 제이씨밖에 없기 때문에 통제구역 네. 올리겠습니다. 야, 네, 통제구역 혼방하셨다길래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타겟. 요거는 김포 제로월드의 제로호텔이고 머더파커 대구 동선을 이용함의 타겟. 상식적으로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명이나? 가사님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제로 호텔을 아직 안 했어요. 아, 저도 이거 안 했어요. 김포 제로호텔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 김포 제로호텔 해본 사람이 없구나. 저는 지금 제로호텔 라이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75분으로 늘어나고 이제 방 한 몇 개 정도 더 생기고 할 거잖아요. 그냥 예상하기에는. 그러면은 타겟이. 타겟은 정말 머더파커식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낸 약간 어떤 느낌? 약간 아메리칸 방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메리칸 버탈이요? 약간 그 유럽 날것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날것이야. 강남 제로호텔 라이트 버전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그렇다 보니까 타겟이 그나마 그 뭔가 문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지금 김포 제로 호텔을 셋 다 안 한 거죠? 네. 김부제로는 이런 테마가 있네. 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얘가 계속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쵸. 타겟으로 가시죠. 뭐하니? 주도합니다. 제로 호텔 고르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호텔 라이트를 해봤는데 라이트에서 뭐 방 2개, 3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타겟 올리겠습니다. 타겟은 대구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니까. 잘 붙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홍대 이스케이퍼스의 RS룸 스피드런이고요. 그리고 건대 머더파커의 5010. 개인적으로는 이거 100문제를 다 푼다는 가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RS룸 스피드런입니다. 네, 100문제를 다 푼다는 가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RS룸 스피드런은 이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100문제를 풀어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공지를 합니다. 2타임 연속 잡으려면 어떻게 해라. 아니, 근데 이게 탈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쵸. 네, 전체는 이게 탈출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네가 한 대까지가 네 기록일 뿐이고, 그게 성공이건 실패건이 아니다. 저는 테마 내에서의 막막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저 RS룸 스피드런이 정말 절대적으로 막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피드런은 노인트로 올크를 했어요. 네, 시간도 제법 남았고, 근데 5010은 힌트 3개 쓰고 1분도 안 남고 겨우 기어 나왔거든요. 진짜 엉엉 울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런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험에 빗대는 거네. 좋은 것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그냥 딱 한 명과 세 명이잖아요. 이거는 그 약간 혼자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2인 삼각, 막 3인 막 사각 이런 걸로 달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피드런 할 때는 되게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런을 올크를 하려면 5010을 모두 올크를 할 만한 3명이 모여야 된다. 인정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맞네. 5010 테마를 한 다른 버전으로 한 5개, 4개 정도는 붙여놔야 스피드런이 되지 않을까? 다음 테마는 이제 꿈소풍, 안산 꿈소풍이죠. 네. 안산 꿈소풍의 말콤 앤 메리언 그리고 잠실 마스터키 블랙룸. 이 말콤을 얘는 안 해봤지만 블랙룸 아닌가요?
네, 안 해봤지만 블랙룸이라고 안 해봤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블랙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콤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블랙룸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콤 앤 메리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테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었어도 웬만하면 떨어졌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테마는 그냥 분리 테마인데 분리 테마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분리 테마에서 이제 좀 더 나가는 테마예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정석 플레이를 지향한다고 봤을 때 답답해질 수도 있고 엄청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초반부에서 굉장히 많이 탈락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얘랑 붙어서 얘가 이겼지만은 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친구다. 설명을 하고 싶었다. 네, 그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블랙룸인 이유는 방탈출계에서 제4의 벽을 한 번 깬 제4의 벽을 깬 첫 번째 테마가 아닐까? 그걸 문제랑은 헷갈려. 제4의 벽을 깨면서 선도 같이 넘은 거지. 문제가 깨부수고 나오는. 문제가 제4의 벽을 깨면서 선도 같이 넘어준 거지. 그러니까 방탈적 허용을, 그러니까 원래는 방탈적 허용이 이만큼이었으면은, 자, 이거를 갑자기 테마가, 자, 이 방탈출의 벽을 이렇게 넓히면서, 자, 여기까지도 문제 내도 되지? 이렇게 해버린 느낌. 선 넘었다. 그런데 선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블랙룸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신선했죠. 첫 시도였으니까. 폴러와 악몽. 네. 둘 다 공포 테마잖아. 왜 공포 테마가 이렇게 붙었지? 홀로 악몽. 둘 중에는 악몽 아닌가? 난이도. 저 악몽을 안 했습니다. 진짜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악몽을 안 했어요. 이거 약간 사라진 그녀랑 호틀레토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있죠. 악몽이 더 어려워요. 공감합니다. 네. 네. 아니 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시죠. 콜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테마들은 아니에요. 공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테마인데 그 공포도가 악몽이 조금 더 문제의 집중도를 방해합니다. 콜러보다 악몽이 조금 더 문제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콜러는 좀 그런 편의성의 문제는 조금 봐주는. 제가 굉장히 그럴싸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콜러 포스터가 있고요. 악몽 포스터가 있잖아요. 답이 레드예요. 답이 레드인데 콜러는 이 포스터로 문제를 낸 거고 악몽은 저 포스터로 문제를 낸 겁니다. 둘 다 답은 레드예요. 이해됐습니다.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악몽은 근데 예전부터 어렵다고 되게 많이 소문이 많이 어려웠으니까요. 뭐 이거 죄송한데 오, 뭘 먹어봤습니까를 비교하는 거에서 천연기념물을 넣으시면은 잠깐 저희 하고 네. 왔어요. 진짜로요? 광주 에스케이프의 레드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둘이나 있네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도어 에스케이프의 B인데 광주 에스케이프는 이번에 광주 원정을 하러 가서 하고 온 게 진짜 이것 때문에 갔다 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랑 그 숨바꼭질 요거 때문에 갔다 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궁금했고 궁금한 걸 되게 충족해주는 테마였어요. 전주의 카오스 이스케이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카오스 이스케이프랑 머더파커의 사이 그 어딘가에 에스케이프가 있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그 에스케이프의 테마 중에 가장 정제된 테마예요. 레드를 해보신 국내 몇 안 되는 분들 중 하나인 과장님이 말씀을 일단 해보시죠. 이거 레드가요. 이거 되게 약간 농담이긴 한데 플레이하기 가장 어려운 테마예요. 어떻게요? 보세요, 레이저빔님도 지금 갔는데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플레이하기 가장 어렵다. 어려운 테마. 해보기 어렵다. 하기 어려운 테마. 네,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테마예요. 방탈출 되게 B도 어렵긴 한데 B는 진짜 딱 그 상대적으로 약간 박린이들한테만 어려운 테마인 것 같고요. 레드는 다 어려운 테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에스케이프가 정말 감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매장들 중에서 대탈출에 가장 가까운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탈출. 그러니까 약간 분량적인 면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스케일이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탈출 안 봤죠? 되게 어이가 없죠. 네, 하여튼 근데 어떻게 뭐야? 네.
일단은 저도 에스케이프의 레드가 조금 더 어려워. 레드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레드는 B보다는 사실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B는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고 막 그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렇지 문제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문제 하나하나가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레드는 한 방 한 방들이 있어. 그게 의도한 게 아니야. 막 너 이거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묻어나오는 진짜인 거죠. 이거 진짜 이건.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 어, 그냥 묻어나와. 아우라가 나와. 이 문제에서는 딱 문제 보자마자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와. 레드 가시죠. 근데 아까 악몽 비유 하자마자 바로 레드가 나와. 인피니티와 유전. 아, 카오스. 와우. 나 이번 아까 내가 또 비유 들었던 거 나오네. 카오스, 그러니까 에스케이프랑 카오스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제는 약간 프랜차이즈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로컬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데 그 로컬의 색이 약간 그 사장님만의 그 특유의 그 무언가가 있어. 확고한 그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건데 인피니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심해요. 로컬 맛이 심하죠. 유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내려고 아예 그 처음 기획부터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고민이 되네요. 우리가 일단은 어려운 거. 특성이 너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안 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고. 과장님. 김기님이 유전을 얼마나 너프에서 오픈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들어야 제가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프 제가 했던 거 기준으로는 유전이 더 어려웠어요. 그 뒷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징계님 설명 주시네요. 제작자가 바로 설명해주네? 너무 좋은데? 네. 제작자가 바로 이제 그치, 채팅창에 설명을 해주는. 8차 너프 중에 3차 너프였다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테마를 하는 건지. 네. 테마를 뭘 만들었길래 8차 너프 중에 3차가 있어. 제가 5번 너프라면 한 5문제 정도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최근에 또 가이드 추가 버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 오픈이 7차래. 아. 그 7차 교육 과정 같은 그런 거야? 이거 근데 뭐 두 분이서 결정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저는 인피니티를 아예 안 해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테마가 오픈하고 꽤 나름 있다가 갔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7차 아니면 8차일 거예요. 7차 교육 과정 아니면 8차 교육 과정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피니티는 아까웠어요. 저는 둘 다 실패했지만 인피니티는 전 아까웠어요. 유전은 아깝지 않았어.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네네. 실패한 게 아깝지 그거 않았어. 있어. 패배했지만 후련한 그런 느낌 있죠. 패배했지만 이거는 나한테 10분 정도 더 줬으면 됐을까? 한두 사람 정도 더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저는 인피니트는 여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약간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 테마가 그 아슬아슬하게 할만해. 그래서 저는 네, 유전. 유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본 버전은 모르겠지만 이 유전 제가 플레이했을 때 인상 깊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싶지가 않네요. 자, 군대 마스터키의 팬텀하고 홍대 비밀의 숲의 오버킬. 오버킬은 그러니까 전 팬텀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오버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버킬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어렵진 않았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어렵던. 그 뒤로 이제 너프를 안 하셨겠죠. 뭐 건드리신 건 뭐 없을 것 같고. 오버킬을 저만 어렵게 했나 봐요. 저 그 끝나고 나와가지고 와 이거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싶었는데 막상 다른 분들 막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좀- 내가 방탈을 못한 거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너프를 좀 하셨겠죠 아무래도? 근데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버킬은 약간 허덕허덕 풀리면서 푸는데도 막 와 이걸 이렇게 해놨다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팬텀도 확실히 어렵기는 한데 팬텀은 약간 그 룰 딱 해서 사각 링에서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시작하는 거야 시작 땡 해가지고 이제 자 싸워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오버킬은 약간 길거리에서 약간 쳐맞는 느낌이었어. 조금 더 규칙성이 네. 없구나. 규칙 없이 바꾸는구나. 네, 약간 그 테마가 나를 공격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오버킬은 약간 얘가 언제 갑자기 그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나한테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약간 불안불안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쟤는 날라와봐야 글러브인데 네. 쟤는 날라오면 돌이 날아올 수 있겠구나.
예, 팬텀 풀다가 좀 막혀도 아니야 그래도 뭐 이 안에 어디 있겠지 잘 찾아보자 여기 있네요 뭐 약간 이런 게 드는데 아, 오버킬은 딱 했을 때 막혔을 때 뭘까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더 그 불안함이 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편의성 같은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팬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유하신 게 그거 같아요. 팬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렇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오버킬은 근데 한 3명만 가도 엄청 불편해지는 그런 게다가 문제 난이도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오버킬에 좀 한 표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대1로 오버킬 가겠습니다. 근데 팬덤편은 안 드셨는데 이게 일단은 뭐 마지막 유성과 최초의 신부 2부 프로젝트 다 있고요. 마지막 요청 안 했습니다. 저도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했는데 이야. 지금 마지막 왜? 유성은 오리지널 버전 플레이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너프를 시킨 상태고 그 엄청 킬링 문제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너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준 어렵다 정도까지인데 태초이부터 근데 무지막지하게 막, 그러니까 문제수는 많은데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이건 어떻게 푸는 문제야 이렇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없죠. 근데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는 발견해서 어려워. 마지막 유선은 이제 풀이 자체가 어려워. 근데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테이프 쪽을 좀 선택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이쪽이 문제수도 그렇지만은 그냥 가이드는 넌지 다 주는데 좀 빽빽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넘어가셨으니까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비원은 약간 좀 되게 이미지를 제가 잘못 골랐네요. 근데 뭐 옛날 자비원 이미지인데 자비원은 그 아까 전에 있었던 사라진 그녀의 2편이죠. 사라진 그녀의 2편이고 똑같이 집탈출이고 저 무서운 포스터는 미끼라는 이제 러시아어 광주의 러시아어라는 카페에 미끼라는 테마입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버전이 있죠? 미끼는? 지금은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이도 선택 안 돼. 네, 제가 마지막 갔을 때는 딱히 뭐가 없었어요. 저는 어지간히 어려워도 자비온 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끼를 보면 제가 안 했거든요. 네. 그 미끼의 경우는 어렵기는 약간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몇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거 진짜 어려서 못 풀겠다라는 느낌은 딱히 없어요. 그냥 구성이 좀 더 어렵고 무서움이 좀 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그건 없습니다. 자비원이 저도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자비원도 사라진 그녀에서 정말 그 안 좋은 점 다 빼고 좋은 점만 남겼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전 자비원 진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되게 정제되고 그래서 자비원도 엄청 막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사실. 근데 미끼는 약간 들어가기 전에는 막 아무도 못 겠다고 하면서 막 엄청 어렵다 그래가지고 되게 쫄아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는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다였어요. 전혀. 저는 약간 미끼는 그냥 어려운 테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딱히 한두 문제 빼고는 어떻게 푸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시스템 자비원은 때문에 더- 어렵다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도 네, 자비원도 결국 올라가면 아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저는 자비원. 네, 저도 잘해요. 자비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더리아랑 디스토피아인데 저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저도 디스토피아인데 이게 둘이 되게 매치업이 좋은 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테마들이거든요. 네, 둘 다 환경 둘이 때문에 어려워요. 약간 딱 그 원더리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포 요소를 엄청 추가해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면 딱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느낌. 원더리아에서 공포들을 추가하는 게 진짜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건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난이도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 그렇죠. 난이도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 약간 그 원더리아에서 이제 디스토피아가 가면 이게 아무래도 공태다 보니까 약간 조도의 약간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좀 더 그 주저하게 되잖아요. 진행을 할 때.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왠지 더 긴장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머리도 더 굳고 약간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딱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도 개별 문제로 따지면 디스토피아가 막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문제 내는 스타일 자체가 좀 약간 난해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제 얘기하는 건지 잘 약간 긴가민가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좀 악랄한 공포 연출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네. 기억이. 간략하게 빨리 설명하면은 이제 디스토피아는 그 인천의 두미스케이프 2호점에 있는 유명한 공포 테마이고, 원더리아는 강남 키스케이프 어썸점에 있는 그 아주 화사한 테마입니다. 디스토피아 가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랑 영두부, 그러니까 신촌이래. 저기 서현 넥스트 에디션의 평범한 하루랑, 그리고 강남 포인트나는 영주의 두 번째 부탁. 요 두 테마인데 공교롭게 그 같은 작자거든요. 그렇네요. 네, 둘 다 류똥님 테마네요. 네. 저는 영주요. 저는 평화요. 저 평화요. 예! 제가 영주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평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네. 평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고, 영주의 두 번째 부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문제 같은 느낌? 문제를, 이거를 뭔가 풀이를 알아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제 어디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로도 봤어야 이제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좀 방탈출의 기본적인 덕목을 좀 잘 쌓아 나가면은 그래도 이제 좀 풀 수가 있고 시간도 좀 넉넉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보다는 이제 영주의 두 번째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연도마다 시기마다 방탈출 문제의 스타일이 좀 달랐잖아요. 네. 그게 좀 넓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넓었다고 한다면은 평범하루는 그렇게까지 뭔가 넓은 스펙트럼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평범하루의 문제가 되게 난해하게 되게 다가왔던 것은 한두 문제가 정말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걸 풀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여러 번이 있어서 저는 평범하루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주부는 한 몇 개만 넘어가면 돼. 힌트로 넘어가라. 넘어가면 돼. 평범하루니까. 그러니까 저 영두부를 테스터로 했는데 테스트할 당시에 이제 가이드를 다 약간 삭제하고 추가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가이드는 추가가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고 일동님이 이제 그 A4 용지로 덮어놔가지고 이거는 열어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추가 가이드라고 예. 그렇게 하고 중간에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추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있는 가이드도 없애버리고 막 풀어보라고 막 했던 경우가 있어서 플레이할 당시로는 영두부가 훨씬 더 어려웠던 건 맞는데 그 무슨 가이드가 추가되는지를 제가 이제 얼추 막 봤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추가하셨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평화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막 엄청 어려웠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긴 했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좀 그랬던 거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평화 쪽이 약간 맥거핀이나 어떤 그 헤매기 더 쉬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무래도 더 이것저것 공간도 더 넓고 막 뭐가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같이 막혔을 때 평범한 하루 쪽이 좀 더 한없이 어디론가 가버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평화를 골랐어요. 근데 저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동감합니다. 뭔가 꼬였을 때 정말 너무 막막하면 그냥 힌트 빨리 쓰고 탈출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막막하지 않아. 약간 되게 이거 같은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약간의 미묘함이 계속 있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뭐 이게 저희가 뭐 절대적인 기준치를 지금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랬다. 그냥 임의로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랬다. 가볍게 생각하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공교롭다. 그냥 우리 맞습니다. 의견이 이렇다.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 같은 매칭을 막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인데. 랜덤이. 홍대 이스케이퍼스 1호점에 사이코메트리 감독판하고 라이브 두 개 같은 매장의 테마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더 그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면 같은 매장에서 난이도 풀기를 하니까. 그렇죠. 어디가 더 어렵죠? 쌈에는 2차 엔딩을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감독판이에요. 2차 엔딩은 2차 감독판에는 엔딩은 아니고 감독판 안에 2차 엔딩이 이게 남는 시간에 2차 엔딩. 오케이. 근데 뭐 거의 남지 않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브가 굉장히 너프를 된 상태로 가봤어요. 저도 최근에 네. 최근 갈까지 아니지만 좀
그렇게 오래전에 안 갔기 때문에 너프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확실히 좀 어려울 만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졌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려운 테마도 많아요. 그래서 쌈의 감독판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브는 약간 그 공포도가 있다라는 부분만 제외하면은 쌈해가 훨씬 난이도 면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라이브에 좀 있잖아요. 그런 쌈해에도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끌리게 만든 것들은 근데 사실 라이브에서는 뭐 음, 너프되면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쌈에 아하, 가겠습니다. 쌈해로 하겠습니다. 3쌈에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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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성로 마스터키의 오버타임하고 잠실 넥스트 에디션의 락 페스티벌인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오버타임하고 지금의 오버타임이 약간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몇 달 전에 제가 오버타임을 갔었는데 풀만했습니다. 저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락 페스티벌은 할만하지 않았어요. 네. 락페 올클 기준인가요? 올클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락 페스티벌은 약간 좀 락페 동일선상에 시키고 놓고 넘어가죠.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은 락 페스티벌은 두 타임 잡고 했을 때 아, 뭐, 근데 진짜 누가 약간 올클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더 하면 주는 그냥 느낌인데. 락페는 우승입니다 하고 오버타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락페가 오버타임도 우승이고요. 저희 2 뽑을게요 하면서. 어렵긴 하지만은 탈출 난이도로 보면 라페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려움 그냥 방탈출에서 문제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문제 대 문제로 보면 라페 문제가 어렵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라페를 찍을 수 있다. 이거는 약간 그 비대칭 전력이죠, 락페. 다른 테마들은 깨라고 만들었는데 락페는 깨지 말라고 만든 만들었어요. 테마잖아요. 자, 디코이랑 R003. 디코이는 또 둘 다 건대네. 건대 그 마스터키 프라임의 디코이 그리고 건대 머더파커의 R003. 이게 디코이도 사실상 챌린지 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디코이는 그런데 챌린지를 이제 그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챌린지방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 경계선이 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알공군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의 그 같은 그러니까 테마가 제공하는 그런 조건 홍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조건에서 똑같이 했을 때도 알공군상은 성공한 사람이 꽤나 많아요. 디코이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코이라고 봅니다. 저도 디코이 쪽인 것 같네요. 이게 락 페스티벌이랑 좀 많이 다른 게 디코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보려면 일단은 뒷부분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봐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테마라서 어떤 컨텐츠 방면에서 봤을 때는 뒷고이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다. 집중이 안 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저기 지금 네. 고양이를 좀 그 가져와 달라는 그게 있어서 그럼 잠깐 출연하겠습니다. 그럼 디코이를 올릴게요. 올리는 거 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32강이. 자, 빨리 갈까요? 화이트룸이랑 인생낚시. 근데 둘 다 문제방이구나. 인생낚시는 이제 하드 버전 기준. 이제는 인생낚시. 인생 낚시이지 않을까. 인생낚시. 화이트룸 같은 경우에도 클리어가 되게 어려운 약간 챌린지방 느낌이 있고 인생낚시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이트룸은 그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좀 옛날의 문제 스타일이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인생낚시는 약간 새로운 문제 스타일을 제시한 약간 그런 문제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신촌 기준으로 봐야 되죠. 화이트룸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신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이트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아무리 화이트룸을 연습용 그러니까 이제 딛고 넘어가는 발판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클리어 팀이 없을 수는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화이트룸이라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는 인생낚시. 근데 인생낚시는 그러니까 정말 특정 몇 문제가 킬링이 있긴 했었어요. 새롭고 어렵다.
어디가 아, 좋아? 어디가 좋아? 고양이가 어디가 하품하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 너무 막 하시네요. 자, 다시 갈게요. 너무 귀여워. 저는 화이트룸 하겠습니다. 하이트룸. 네. 화이트룸 하는 이유는 인생 낚시의 경우도 되게 어렵고 정말 새로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새로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게 좀 더 뭔가 그 사람들을 극한으로 몰고 어렵냐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다. 저 인생 낚시 할게요. 죄송해요. 문제 인생 낚시를. 다시 내가 그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인생 낚시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백과 대오시랑 생각과 둘 다 이제 비슷하네. 거의 비슷한 시기를 풍미한 테마들이네요. 그러게요. 스타일도 비슷해요. 느낌도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느낌도 비슷하고. 저는 고백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 홍대 키스케이프의 고백이랑 그리고 강남 그 빅포 던전의 대우시장 살인 사건인데 고백이 조금 더 어려웠던 이유가 빡세요. 그러니까 빡세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많이 해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대우시장 살인 사건은 할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루트를 따라가면 돼.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면 되는데 고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이 맞아?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 게 맞아? 부터 의심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도 좀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고백이 막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니었어요. 플레이할 때. 근데 다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맞게 하는 건지. 왜냐면 고백 스타일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고백이 약간 그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러는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이 그래도 이제 어려운 테마였구나 라는 부분. 대우 시작은 뭐 그래도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좀 빡센 편이죠. 저도 고백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고백을 저는 약간 캐리 받아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가서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래서 약간 고백의 난이도를 제대로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막 고백에서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백하시죠. 고백으로 혼내주겠다. 어, 드디어 나왔다. 제이콥 춘천 오. 에스케이프 전에 제이콥과 이제 홍대 머더파커의 이건 근데 뭐 혼방으로 봐도 앱을 혼방으로 놓고 봐도 제이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제이콥이죠. 이거는 진짜 제이콥이 난이도 안 상으로 해봤어요. 약간 그 춘천의 자존심, JCU 프라이드, 왜제 프라이즈인지 잘 모르겠는데. JCOB죠? 제이코 JCOB잖아요. JCOB라고. 제이코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딱히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님 저는 제이콥 안 춘천 해봤거든요. 사람이잖아요. 네? 제시님 춘천 사람이잖아요. 뭐 춘천 사람이긴 한데 지금 서울 사람이죠. 아니, 뭐 춘천 재미없어요. 고향 세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확실히 제이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시간 내에 나온다는 게 너무 어렵다. 진짜 화이트룸 거의 뭐 짱이에요. 전성기 화이트룸의 악명을 그냥 떨고 들어가면 얘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은 아마 악명이 더 높았을 거예요. 네. 그런 원기 한인 그런 사람. 제이콥은 약간 진짜 상대하려면 한 블랙룸 정도 들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